후에 조동사의 과거형 들어가서 여기는 두 가지 붙었습니다. should have pp. 당연히 반대말 드니까 shouldn't have pp. 그 다음 밑에는 could have pp. 보통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should have pp는 어떤 식으로 구애가 되냐면은 뭐뭐 해야 했었다 하지만 하지 않아서 안 왔다. 이 부분이 후회죠. 그래서 should have pp는 했었어야 했는데 그런데 하지 않았어서 후회. 조심해요. 거꾸로 갑니다. should 했었어야 됐는데 실제로는 안 해서 후회. 실제로는 안 한 거예요. 약간 반대로 간다. 밑에 있는 shouldn't have pp는 뭐뭐 하지 너무 긴데 말았어야 했다. 그때 여자친구랑 헤어지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데 뭐 한 거지? 괜히 헤어져가지고 후회하는 거다. 그렇죠? could have pp는 뭐뭐 할 수 있었다. 할 수 있었는데 근데 뭐지? 역시 하지 않았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로 외워주면 됩니다. 근데 이 어법이 조금 애매해요. 언어적인 특성이 조금 있어서 특히 would 여기 안 적혀 있는데 would, could 같은 경우는 이 could가 약간 추측 느낌도 좀 있고 후회 느낌도 조금 있거든요. 추측 느낌으로 가면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고 아니면 후회로 가면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좀 다른데 일단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일단 확실한 것만 조금 도장을 박았고 아마 시험도 조금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뭔가 조동사가 나오게 돼서 혹시 뭔가가 나오게 되면 추측이나 후회 쪽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건 좀 외워주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추측, must, may, might, cannot 같은 조동사는 뒤에 have pp를 써서 과거에 대한 100% 추측 틀림없어. 교쌤 저거 하는지 보면은 딱 저거 학창 시절에 100%죠. 교쌤 찐따였으면 틀림이 없어. 100%까지는 아니고 찐따 그랬을 수도 있겠다. 중간 정도였을지도 몰라. 였을 수도 있어. 중간. 그리고 자기가 자꾸 인기 많았다고 하는데 인싸였을 리는 절대로 없어. 그래서 과거 추측에 대한 확률로 들어가는 거고요. 이쪽은 다 반대로 갑니다. should have pp는 해야 됐었는데 안 해서 후회. should나 have pp는 하지 말았어야 했었는데 해서 후회. could have pp는 능력, 그러니까 할 수 있었는데 할 기회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치고 하지 않아서 후회.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사실은 영어가 좀 꼼꼼한 게 왜 그러면 이 추측과 후회 조동사는 이런 식으로 쓸까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얘들아. 지금 여기는 현재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뒷부분이 이 부분이 과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추측은 과거에 벌어진 일을 과거에 추측하는 게 아니지. 지금 현재 추측하는 게 지금의 교쌤을 볼 때 과거의 교쌤은 찐따였음에 틀림없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여기 앞에서부터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바꾸는 것보다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과거에 였을 거다. 사실 그 개념이니까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일 것 같은 거야. 중간 추정. 과거에 였을 거라고. 지금 보니까 확률이 cannot 0%인 거예요. 과거에 였을 거야. 마찬가지로 후회도 지금 생각해보니 했었어야 됐는데 요거예요. 과거에 이렇게 했던 것을 내가 했었어야 했는데 안 했어. 지금 생각해보니 하지 말았어야 했고 지금 생각해보니 할 수도 있었겠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표현들은 앞쪽이 현재, 추측과 후회는 현재와 과거가 섞인 표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상한 형태의 조동사를 쓰는 건데 따져보면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 맞다라고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 앞에 있는 이 should를 과거형으로 만약에 본다면 과거에 해야 했었고 과거에 했었어야 했다. 그럼 다 과거로 가는 거잖아. 지금 후회가 들어갈 여지가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이거는 너무 필기 많아질 것 같아서 내가 아예 책에 실어버렸는데 여기 뒷부분에 조금 페이지 좀 넣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은 He may have forgotten the meaning으로 들어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과거잖아. 지금 보니까 이제 조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잖아. 그는 뭐에다 지금 봤었을 때 과거에 잊어버렸었을지도 몰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이 may가 요렇게 바뀌는 거지. 지금 보니까 it is possible. 여기는 당연히 is죠. 현재로 가야지. 그렇지만 뒤에 있는 그 추정의 내용은 뭐로 가는 거예요? He forgot the meaning. 그가 그 내용을 잊어버렸을 것 같은 게 지금 보니까 가능하겠네. 그래서 he may have forgotten the meeting. 그는 어쩌면 어제 그 모임에 대해서 잊어버렸을지도 몰라. 그래서 연락 안 했을지도 몰라. 그러면 지금 내가 볼 때 it is possible. 과거에 he가 forgot the meeting.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may는 조금 이제 약하니까 it is possible. 이거 무조건 외우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제 must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니까 I believe that. 또는 뭐 I'm certain that, I'm sure that. 뭐 한도 끝도 없지. 난 지금 보니까 확실해 뒤에 있는 것이. cannot 같은 경우에는 조동사 그 확률 0%니까 it is impossible that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을 것이고, should 같은 의무의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이거 꼭 필요했던 건데, should 했었어야 됐던 건데, 너가 이렇게 진실을 말했어야 되는데 꼭 필요했었을 건데 라고 해서 조금 이렇게 액자 구성, 그러니까 액자 구성을 이용한 액자 구성의 껍데기에 뭐뭐 that 하는 표현인데,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이해 측면으로 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죠? 근데 어쨌든 포인트는 앞에 있는 현재 시제가 오는 거고, 여기 앞쪽은 다 현재 시제가 오는 거고, 뒤쪽은 전부 다 뭐가 온다? 과거 시제가 와줘야 되겠죠. 이걸 아까 밑에 적용하니까 너무 구질구질해질 것 같아서 일단은 뒤쪽으로 조금 뺐어요. 근데 아마 고쳐 적는 게 문제 나오지는 않을 거고, 정확한 의미를 좀 파악하고 있을까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갑니다. 할 거 없네요. 자, 그렇게 들어갔고, 요거는 뭐냐면 학교 교과서예요.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안 빼고 그냥 넣어줬어. 학교 교과서 예문 여기 되어 있죠. 학교 교과서에 있는 예문인데, 교과서에서는 일단 추측 조동사를 위주로 해서 must have pp랑 might have pp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과거에 대한 추측이다. 이쪽은 과거에 였음에 틀림이 없어. 과거에 들었을지도 몰라 라고 됐고요. 본문에 있는 건데, 그래서 most people은 had to work long hours. 대부분의 이거 교과서에서 이 시험에 안 들어가는구나. 그냥 예문이겠네요. 장시간 노동을 해야 했고, 그래서 여가 시간은 must have been hard to come by. 여가 시간이 지각하면 생기기가 좀 어려웠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추측. 역시 may have never been able to imagine. 상상할 것이 아마 상상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없었을지도 몰라. may have found. 발견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그러네. 여기 일과에서 교과서도 큰 의미가 없겠네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쭉 있어요. 넘어갑시다. 여기는 한번 읽어보면 되는데, 다시 한번 그냥 안 버렸어요. 그냥 may, might, have, pp, 뭐 약한 추측, must 강한 추측, can나는 부정 추측, should, have, pp, 후회, could have, pp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약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여기는 기본적으로 했고,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뒤에 만약에 동사 원형을 쓰면 당연히 언제에 대한 추측도 현재고 현재에 대한 추측입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을 써서 여기에서 must 동사 원형이면 지금임에 틀림없어. may, might 동사 원형, 지금일지도 몰라. cannot 동사 원형, 지금 일리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기를 과대 여기에서 누구만 조금 따주냐면은 얘랑 이 두 개를 조금 참고로 그냥 요거는 뭐 필기 정도인 거고, 여러분 서머리에서는 알아서 좀 해주세요. 그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다. 그 뒤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강조해 있대. 이것도 중학교 어법이야. 원칙은 뭐죠? 크게 볼까 볼까? it. 그 다음에 that. 이렇게 되어 있어서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 직급, 붙지 너무 유치한 표현 요즘 잘 안 쓰려는데 시간 붙지.
명사가 없다. 다른 기타 미안하다 학생이 좀 유치해서 이런 유치한 거 써서 그래서 원래 문장은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부사적 클래식들이 쭉 나오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장소, 그 말고는 시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부사적 클래식들이 쭉 나오겠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요 자리에다가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주어, 목적어, 이렇게. 장소 다 됩니다. 부사적 클래식 다 됩니다. 너무 웃긴데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누구는 안 되죠? 누구는 안 된다? 동사는 안 됩니다. 동사 안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없지만 관계 대명사 같은 형용사 구절 있죠? 형용사, 형용사구, 형용사절 어쨌든 형용사류는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어, 목적어의 명사류 아니면은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부사적 클래식 형태들이 다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총 하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어인 경우, 목적어인 경우, 그 다음에 장소, 시간, 기타 등등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원칙은 위에서 가져오는 게 원칙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하죠. 앞에는 it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는 주로 주어, 목적어는 명사잖아. 근데 뭐 명사는 주어, 목적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사람, 사물이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 사물, 장소, 시간이 기본 틀일 거고 그 외에 기타 등등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because가 들어있는 원인의 부사절 가능해요. because 강조할 수 있어요. 뭐 if가 들어있는 조건의 부사절 다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가능한데 주로 많이 쓰는 건 누구다? 사람, 사물, 장소, 시간이고 당연히 사람, 사물인 경우에는 뭐거나 뭘까? 주어 아니면 목적어겠죠. 주어 아니면 목적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그 뒤에는 기본적으로 that을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여러분 또 알고 있죠?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인 경우에는 뭐 써도 괜찮죠? 후나 훈 써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주어를 뺐으면 후 될 것이고 목적어 뺐으면 훈 될 것이고 목적어일 때는 훈, 후 상관없어요. 이거 구구절한데 이렇게 해도 괜찮죠? 여기에서 주어를 뺐을 때는 사람 뺐을 때는 후, 목적어를 뺐을 때는 후 다 된다. 이렇게 사물인 경우에는 모두 괜찮죠? 위치. 장소인 경우에는 where, 시간인 경우에는 when 해도 상관없고 여기는 없죠. 여기는 없어요. 뭐 원인이 나온다고 why를 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여기는 없어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가능은 하다. 사람, 사물, 장소, 시간 외에 나머지도 가능은 하다. 그럼 여기 나머지 문장이 뒤에 이렇게 쭉 기본적으로 노트는 알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 잘 몰랐어요? 알고 있어요? 됐어? 됐어요? 느낌이 안 갔지? 너무 설명만 딱 해주고 넘어가는 느낌이라 이렇게 됐어. 이거 나중에 연습을 풀어볼 건데. 그래서 사람, 사물, 장소, 시간하고 들어오고 나머지 문장이 오고 간혹 가다가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요? 불완전한 문장이 와요인데 강조 부분은 그게 안 돼요. 원칙을 보면 알겠지만 주어를 강조로 뺐으면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오겠지. 목적어를 뺐으면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이 올 것이고 근데 뒤에서 장소의 부사적 얘기, 시간 부사적 얘기 등등 부사적 얘기를 뺐으면 당연히 뒤에는 뭐가 올까? 완전한 문장이 오겠죠. 그러니까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 달라져서 굳이 완전 불완전을 따진다면 사람, 사물이 나온 경우에는 뒤에는 당연히 불완전한 문장, 주어, 목적어는 장소나 시간이나 기타 부사적 얘기가 빠진 경우에는 뭐가 올까요? 완전한 문장 이렇게 될 거라서 완전 불완전을 따질 수는 있어요. 따질 수는 있지만 이렇게 따지는 게 그렇게 뭐 효율적이지는 않다. 물론 할 수는 있어야 되겠지만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어떤 거랑 가주어, 진주어랑 비교를 해줘야지. 그래서 맨날 얘기했습니다. 여기 가주어, 진주어는 주로 누가 들어간다? 여기 형용사나 아니면 누가 들어간다? 동사류가 여기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뒤에 대시 들어가고 이때 뒤에는 무조건 무슨 문장이 오죠? 여기는 무조건 완전한 문장이 온다 그렇지.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별을 한다? 얘로 구별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가지고 구별을 해 주면 돼요.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 대 사이에 사람, 사물, 장소, 시간 그냥 바로 예를 들어 it is when 하잖아. 강조 구문이에요. 뭐 볼 것도 없어. 그냥 고민할 거 없어. 뭐뭐 할 때였다. It is after 강조 구문이에요. It is the place 강조 구문이고요. It is on the hill 언덕이었다. 무조건 강조 구문이에요. 고민할 거 없어요. 이쪽은 사람, 사물, 장소, 시간 또는 뭐 because나 because of나 to나 뭐가 됐든지 간에 부사 찌끄레기 들어오면 강조 구문이고 여기 it is important that 또는 it is said that, it is believed that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 가주어, 진주어이기 때문에 쉽게 구별이 됩니다. 그런데 아쉬운 건 100%가 아닌데 나 그 단어식을 해야 될까 조금 싶기도 해요. 좀 별로 안 하고 싶으면 기본만 잘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서 어떤 경우가 헷갈릴 수 있냐면은 이 색깔 좀 바꿀까? 이거 알아서 적으세요. 여기에서 사물 중에 이 사물이 하필이면 재수 없게 추상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그런데 여기에도 뭐가 되냐면 선생님이 형용사 도설이라고 했지만 추상명사는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요 경우가 유일하게 지금 이걸 가지고 추상명사는 사물이라고도 볼 수 있고 뭐로도 이게 추상명사라고도 볼 수 있잖아. 그렇지?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지? 아까 말한 것처럼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면 강조구문이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면 가주어 진주어인데 이거는 필기 안 해도 거의 괜찮을 게 실제 이게 나올 확률이 극히 낮고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으로 이것도 못하더라고. 그냥 학교 해석할 때 보면은 it is the fact 하고 it is 뭐 일반 명사 나오잖아. 그럼 무조건 그냥 강조구문 느낌 받아야 돼요. 여기에서 이거는 그냥 예외인데 이게 뭐 됐습니다. 이건 참고로 이렇게 되구나. 열심히 줬는데 여기 유일한 이제 예외가 it 하고 나서 추상명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대절이 나오는 경우가 유일하게 둘 다 가능한데 이때는 이제 불완전 문장이 나오면 강조 구문이고요. 여기서 만약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면 가주어 진주어인데 이거 별로 안 적어도 되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이거보다는 위에 있는 부분부터 먼저 알아둬라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거고요. 여기에서 역시 학교 교과서에 있는 예문인데 it was at the station 이러면은 바로 강조구문 눈치 까야 된다고. 더 그냥 it was at the station that 하는 순간 바로 장소? 강조구문이네. 바로 그 역에서였다. 내가 그를 처음으로 만난 것은 이렇게. It was honest 그것은 정직이었다. 이거는 추상명사 추가도 못 끼워요. 그냥 명사가 나왔잖아. 강조구문이에요. that 나오면 그것은 바로 정직이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어가 나온 사물 주어가 나온 케이스가 되겠다는 거지. 그래서 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좀 길죠. Physical, mental or emotional experience 신체적인, 정신적인, 감정적인 경험이었다. 다시 뒤에 that 나오면 이게 강조구문이고 거기 뒤에 경찰관이었다. 강조구문이고 their trunk 코끼리의 코였다. 뒤에 들어가서 밑에 여기 살짝 풀어보세요. 나중에 이렇게 추가 설명을 쌤 다 넣었는데요. 그냥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때 쓴 뭐뭐한 것은 바로 뭐뭐다 라고 해서 강조하는 대상을 it 비동사랑 that 사이에다가 앞으로 끌어낸 거고 그 that 이하의 나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주어, 목적어, 저거 잘 되어있네. 주어, 목적어, 시간, 장소 그 외에 이유의 부사 구조인데 이유 말고 뭐 다른 것도 다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로 이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처럼 사람이 나오는 경우, opinion, 사물이 나오는 경우, on the rooftop 장소, not until midnight 시간 나오는 경우, because에서 어디 나오는 경우까지 들어갈 수가 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강조의 대상인 경우에 사람이면 who, 사물이면 which, 장소 where, when 쓸 수 있다 했잖아요. 그렇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나던 틸 구문을 뭔가 조금 추가로 본 것 같은데 생각에 이거는 여기 교재에서 추가로 좀 잡은 것 같은데 일단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크게는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래서 it하고 that사이에 시간이 나온 경우인데 그 시간 중에 나던 틸이 좀 자주 쓰이는 관용 구문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깊이까지 갈 건 없을 것 같고 일단 빼지는 않았습니다. 선생님 취한 학교에서 할까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때 강조 구문에서 강조할 수가 없는 건데 일단 동사는 강조할 수가 없다 되어 있고 보어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이걸 가지고 시험에 문제에서는 물어보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동사는 강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시간, 장수, 이유 외에 다른 부사나 사용수의 간접 목적어는 강조할 수 없다는데 선생님 생각에 일단은 크게 신경 안 써도 일단 빼지는 일단 안 왔어요. 그래서 제출한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강조 구문과 가주어, 진주어 구문인데 여기부터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더라고요. 완전한 문장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 선생님이 한 것처럼 그냥 일단은 그 뭐냐 그 사람, 사물, 장소, 시간 구조로 파악을 하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빼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볼 일이 생길까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일단 풀어보면 되고 여기 문제에서 예를 들면 목적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2번에서 문장의 일부를 강조하여 다시 쓴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뭐를 연습을 해보는 거냐면 위의 문장에서 항상 문장의 구조가 이거거든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장소의 부사적으로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it was the school nurse라고 들어가면 아 여기는 지금 누구를 강조한 거거나 주어의 사람을 강조한 거구나. 그러니까 관계 그 강조 구문의 기본 원칙을 연습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문제가 학교 시험 문제에서 뭐 중학생도 아니고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겠니? 시험은 아마 안 봐도 뻔한 게 거의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죠? 본문을 좀 변형시켜서 어법 문제로 나올 거예요. 항상 지금 어법 할 때마다 조금 걱정되는 게 여러분 참 열심히 봐놓고 시험 때 되면 잘 못 써먹는단 말이야. 대충 봐서 알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들어간 어법은 그냥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 주세요.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확실히 자기 걸로 꿰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강조 구문이라는 게 이렇게 뒤에 문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그냥 it was the nurse니까 나머지 that 해놓고 help to 이렇게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강조 구문의 원칙은 이게 다거든요. 이게 답니다. 1번하고 2번 뒷문장에서 어떤 걸 강조하고 싶어 끌어냈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그 종류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어떤 것들이 앞에 있고 어떻게 나머지들이 뒤에 존재하느냐.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문제 풀면서 그걸 자꾸 연습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it was 다음에 the concept of gravity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항상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에서 여기는 또 장소잖아요. 그렇지? 여기에서는 지금 누구를 끌어왔구나? 목적어인 사물을 끌어왔구나. 이거를 지금 개념 정립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도 들어가 보면 여기도 지금 밑줄 그인 부분인 건데 마찬가지겠죠? 목적어, 주어, 여기는 시간 부사구, 여기는 장소의 부사구, 여기는 원문 부사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게 강조되는지 자꾸 연습을 자꾸 해주는 거고 여기 가주어, 진주어 연습하는 것도 일단 중간에 뭐가 들어가는 가지고 또 할 수 있겠지. 그래서 파트마다 조금 여러분들이 그 포인트를 조금 잡아서 강조 구문을 확실하게 좀 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들어가줘야 된다. 앞에도 마찬가지다. 여기 조금 세워 PP가 있으면 그냥 푸는 게 아니고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예를 들면은 어법에 맞게 고치시오라고 돼 있다는 거야. 그냥 여기에다가 should check, should have checked, cannot have taken 이런 식으로 해석도 안 하고 하는 거는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죠. 매번마다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should 후에는 그러면 비행에 늦었단 말이에요. 비행기 못 탔겠네요. 그러면 스케줄을 미리 체크했었어야 한 게 맞죠. 내용 따라서는 should have checked가 아니라 shouldn't have checked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막 풀지 말고 매 문장마다 오케이 여기는 후에 맞네, 과거의 후에, 여기는 과거의 추측, 과거의 추측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짚어서 가주세요. 일단 여기는 생각보다 그럴 거니까 일단 선생님 계획은 오늘 앞교시에 어법 4개를 하고 그 다음에 뒷교시에 여기 문제를 좀 바로 풀어보는 거였거든요.
가지고 보통 나중에 보니까 안 풀어져 있고 그렇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풀어보는 거였는데 일단은 삼가법을 짜져서 쌤이 최대한 지금 조금 해볼게요. 해보고 필기 일단 하고 문제 좀 풀고 있으면 쌤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삼가법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 풀어보세요. 아까 프린트 해보지 됐습니까?
쉬는 글을 냈는데 너무 열심히 풀거든요. 역시나 여러분들이 예상대로 식당 만들어서 왔어요. 나름 나 이렇게 하고 나름 딸이 뚝딱 만들어서 가져오면 나한테 기분 좋은 여러분들은 뭐 전혀 일이 없겠지. 이게 열심히 풀고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하지만 하나 어법을 그냥 배울 때야 이해되니까 그냥 한데 이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숙지를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 친구가 갑자기 난 강조법은 이때 잘 모르겠는데 와봐 내가 딱 세 가지 첫 번째 뭐, 두 번째 뭐, 세 번째 뭐 여러분들이 탁탁탁 하고 그에 대한 개념을 짚어줄 수 있는 굉장히 짧은 시간 쉬는 시간 한 1, 2, 3, 5분에 짚어줄 수 있는 게 아니면 좀 안 돼요. 문제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잖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일단 4개의 법을 할 거고 시험 범위의 문문 공부를 할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나는 지문에서는 일단 내용 파악을 해야 되는 지문 속에서 여기저기 이 4개의 법만 딱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다른 법들하고 섞어다가 이것저것 물어볼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서 it 하고 딱 스타트 끊는 순간 이거 강조 구문이네. 밑에 보니까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A, B, C, D 뭐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 그 중에 옳은 개수를 골라야 된단 말이야. it을 딱 보는 순간 강조 구문이고 잠깐만 누가 나왔지? 장소 부사가 나왔네.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 앞에 부사가 연결시키기 때문에 말 되고 빠르게 여러분들이 그 단계를 탁탁탁 잡아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면 결국은 못 써먹어요. 거기다가 어법 배우고 공부하고 나면 어쨌든 또 시험 대비 본문 막 보고 정리하고 할 거란 말이야. 이제 이건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좀 까마득하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배울 때 처음 배우는 어법 아닙니까? 나 이 어법 하나 확실하게 세게 받고 간다. 약간 그런 식으로 단계를 확실하게 딱 밟아줘야 돼. 확실하게. 안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쌤이 중학생들한테 많이 얘기하는데 여기 쌤은 아까 설명되어 있는 것 좀 참고하기는 했지만 웬만하면은 이 필기를 내가 새로 좀 적는 편이거든요. 왜 새로 이렇게 적냐면은 기존에 있는 그 정리되어 있는 표는 뭐 빠진 내용, 별로 안 중요한데 추가된 내용 그러니까 뭔가 좀 여러분들이 깔끔하게 딱 정리해서 외우기가 불편하다고 느끼니까 내가 봤을 때 가장 깔끔한 개념 정립을 딱 적어다가 내가 적을 수 있는 정도로 요약을 해다가 이대로 여러분들이 딱 개념 정립을 해라.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지금 뒤에 들어가도 괜찮죠? 여기서 대동사 어투로 할게요. 일단 대동사 두는 대동사 개념으로 봐야 되고 대동사는 너무 중요한 어법이지. 중학생들은 모두 고등학생에게 대동사는 엄청 중요합니다. 왜 그렇죠? 수능 어법에서 물어보는 유형이 딱 6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 대동사 두는 굉장히 핫하죠. 대동사두가 빅3에 들어가니 스몰3에 들어가니 빅3에 들어갑니다. 절대 물어봅니다. 대명사, 대동사는 빅3에 들어가요. 요즘은 대명사만큼의 대동사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본동사, 준동사 맨날 나오는 그 다음에 접속사, 관계사 맨날 나오는 그 다음에 선생님 빅3로 잡은 게 대명사, 대동사예요. 굉장히 중요한 어법이니까 확실하게 세 개를 다루세요. 말 그대로 대명사랑 똑같아. 사람을 받는 he, she, they 사물을 받는 it, they, one, ones 등등 해서 사람 사물을 대신해서 반복해서 쓰기 싫으니까 대명사로 쓰는 거고 얘도 동사를 쓰기 싫으니까 대신하는 거죠. 정확하게는 동사만이 아니고 동사 이하 목적어, 부사, 직거래까지 다 포함입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뒤에 직거래기가 이렇게 있으면 사실상 대동사는 어디라고 이렇게 이 전체를 그대로 이제 어떻게 된다고 반복을 피하기, 반복이 귀찮아서 좀 유치하지만 그래서 대동사로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걸 말 그대로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막 쓸게요. 그래서 뒤에까지 다 따라간다라고 보면 돼요. 다 따라간다. 그래서 이게 원칙이고요. 종류 너무 잘 알죠? 그래서 대명사는 보통 어떻게 구별을 하지? 사람, 사물 안 따집니다. 단수냐, 복수냐로 많이 따지잖아요. 그렇지? 대동사는 어떻게 따지죠? 원래 동사가 비동사냐, 아니면 일반 동사냐, 아니면 조동사냐로 따져주는 거고요.
당연히 원래 동사가 비동사면 비동사로 갔죠. 일반 동사면 우리가 하는 대동사 두죠. do, does, did. 그리고 조동사면 조동사를 그대로 봤습니다. 맨날 말하지만 Can you speak English? Yes, I can. Do you like English? Yes, I do. 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받아주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대동사 do 같은 경우에는 뭐를 좀 따져줘야 된다. 반드시 단수, 복수랑 그 다음에 시제를 같이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져줘야 돼요. 단수인지 복수인지나 시제를 따져줘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씁니다. 기본적인 고자는 이렇게 다예요. 앞에 있는 동사 이하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가져오는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왜 문법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냐면 해석해야 돼요. 해석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여기에서 I loved to eat chocolate and 나 머리가 안 떠오른다. 그렇죠. He did냐? He 그렇지냐? 뭐 이런 거죠. 그렇지. 그래서 문법적으로는 둘 다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하다. 어느 걸 받는 거냐? 그러니까 이걸 뭐 하는 거에서 해석해야 돼. 예문 좀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모르겠어요. 선생님 내가 좀 가보라서 그렇게 되어서 기본적으로 해석을 통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다른 걸로 할까? 너무 유치하다 그지? which word expensive. 그럼 여기에다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느 걸 받냐? 여기 앞에 있는 데이가 뭐 문맥에서 있겠지. 그래서 나만 좋아한 게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이 비싼 초콜릿 먹는 걸 좋아했단지, 아니면 이 데이가 사물이라서 뭐 다른 과일, 고급 과일인데 고급 과일도 똑같이 비쌌단지 해석으로 따져줘야 된다는 말이지. 아까보다 조금 낫다 그랬죠. 아까 마음에 안 들었지.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걸 무조건 찾는 게 아니라 해석을 통해서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는 나올만 하죠. 이거 나올만 합니다. 역시 해석 우리가 안 주었어요. 자, 그래서 대동사 두는 서면 한번 봅시다. 앞에 이미 언급된 일반 동사나 동사구라는 게 이제 아까 말했어요. 동사 뒤에 쭉 다 포함하는 거예요. 수거처럼 그냥 이것들을 반복을 피하기 위해 대신 사용을 한다. 현재 시제일 때는 뭐 두더지, 과거 때는 did를 쓴다. 그래서 speaks 그녀가 말한다. 그리고 과거에 그녀가 말했던 것보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 나도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녀는 매일 아침 연습을 한다. 그리고 나의 그녀의 브라더도 똑같이 연습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가고, 뒤에 있는 이 명사 주어의